오늘 소개할 사연은 한 여성의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28살 디자이너 세연 씨는 52살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강릉 바닷가 리조트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엄마에게 보냈는데 엄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저긴 절대 안 되라며 단호하게 반대하는 엄마. 알고 보니 그 남자는 30년 전 엄마와의 기막힌 사이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세연이라고 해요. 28살이고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아픈 것인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이태준 씨와 함께 강릉으로 결혼식장을 보러 간 날이었거든요. 태준 씨는 52살로 저보다 24살이나 많았지만 그런 나이 차이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침착하고 든든한 모습이 좋았어요. 여기 어때? 태준 씨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리조트 앞에서 물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태준 씨의 손을 잡고 평생을 약속하는 그 순간을 말이에요. 너무 예뻐요. 정말 여기서 하고 싶어요. 저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 외관, 바다 전망, 예식장 내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거든요. 특히 석양이 지는 시간대의 바다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엄마한테도 보여드려야겠어요. 저는 흥미받아 사진들을 엄마에게 바로 전송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도 제 결혼 준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아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뭔가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았죠. 태준 씨를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태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행복하다면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태준 씨는 항상 이렇게 조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더 믿음직스러웠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그 사진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집에 돌아가서 신이 나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엄마, 사진 보셨어요? 어떠세요?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긴 절대 안 돼. 너무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 된다고만 하셨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곳인데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냥 다른 곳으로 해라. 거기는 안 돼.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아차렸어요. 뭔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걸까? 그 장소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건가?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반대가
장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엄마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엄마는 평소와 달리 많이 긴장해 보이셨습니다. 엄마, 어제 왜 그러셨어요? 강릉 리조트가 그렇게 싫으세요? 엄마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꽉 잡고 계셨어요. 마치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연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냥 다른 곳으로 하면 안 되겠니?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엄마가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 남자, 태준 씨 말이야. 혹시 강릉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태준 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강릉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글쎄요. 특별히 들은 건 없는데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엄마는 답변하지 않으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 표정이 참 이상했습니다.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28이 될 때까지 연애할 때마다 항상 뭔가 트집을 잡으셨으니까요. 나이가 너무 많다. 직업이 불안정하다. 성격이 안 맞을 것 같다. 이번에도 그런 거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엄마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거든요. 설마 그 사람일 리는 없어. 이름이 같은 건 우연이겠지. 저는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엄마가 태준 씨를 아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혹시 저희 엄마를 만난 적 있으세요? 어머니를 왜 그런 걸 물어보지?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강릉 리조트 사진을 보시고 나서부터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 씨가 잠깐 조용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바로 대답하시는 분인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태준 씨? 아니야. 처음 뵙는 분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마치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엄마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제가 태준 씨와 통화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결혼 준비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시곤 했죠. 엄마, 정말 무슨 일이에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늘 내 사랑을 방해해왔지. 엄마가 갑자기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니?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요. 엄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연아,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눈빛에서 깊은 아픔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상처 같은 것 말이에요. 그날 밤 엄마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다가 엄마 방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를 뒤지는 소리 같았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엄마가 오래된 상자를 꺼내고 계셨어요. 책장 뒤에 숨겨둔 상자였는데 저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상자에서 낡은 편지들과 사진들을 꺼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중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사진을 보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이 조금 부서 있는 걸 숨길 수는 없었죠. 엄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서둘러 대답하셨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알아내야겠다고요. 엄마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시는지, 그리고 태준 씨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저는 태준 씨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낸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갑자기 웬일이야? 태준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태준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정말 저희 엄마를 모르세요? 태준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잠깐 망설이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셨습니다. 왜 그런 걸 계속 물어보지? 엄마가 이상해요. 강릉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저는 엄마가 울고 계셨던 이야기를 했어요. 태준 씨는 등을 돌린 채 들고 계셨는데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세연아. 태준 씨가 돌아서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과거라는 건 때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때가 있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젊은 시절이 있잖아. 그때의 기억들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거든. 태준 씨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동시에 슬픈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더욱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연아, 엄마가 부탁 하나 할게. 태준 씨와의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왜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이 차이도 너무 크고. 그리고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어요. 뭔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지만 말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의 반응, 태준 씨의 이상한 대답, 그리고 그 오래된 상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정말로 엄마와 태준 씨가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가족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부터 엄마는 더욱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묻고 태준 씨와 언제 만나는지도 확인하려고 하셨죠. 엄마, 왜 이러세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침묵만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더욱 답답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엄마는 결국 그 상자를 다시 꺼내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게 들어가서 엄마가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엄마가 아버지의 유품들을 뒤지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평소에는 그 물건들을 잘 꺼내지 않으셨거든요. 엄마는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하고는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 봉투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으시더니 갑자기 안 돼. 라고 중얼거리셨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놀라는 바람에 저도 깜짝 놀라서 발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누구야? 엄마가 돌아보셨어요. 엄마, 저예요. 물 마시러 나왔는데. 엄마는 서둘러 편지를 접으시고 상자를 정리하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편지 한 귀퉁이가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것을 주워드리려고 했습니다. 세연아. 엄마가 급하게 막으셨어요. 건드리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 편지 조각에서 몇 글자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세연은 내 딸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죠. 엄마, 대답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연아, 그건.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으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 거죠? 엄마, 제발 말해주세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세연아, 엄마가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었어. 다른 사람이요? 강릉에서 만난 사람이었어. 28살 때였지. 엄마의 나이 28. 그럼 지금의 제 나이와 같았네요. 그리고 강릉이라고 하셨죠. 혹시 그 사람이? 응, 태준이었어.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제가 사랑하는 태준 씨라는 뜻인가요? 그럼 제가. 아니야, 세연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엄마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정만섭 씨가 맞아. 다만, 엄마는 다시 말을 멈추셨어요. 뭔가 더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만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태준이와 헤어진 후에, 잠깐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어. 그때 내 아버지를 만났고, 저는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엄마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엄마와 태준 씨 사이에 과거가 있다는 것이요. 그럼 태준 씨는 엄마를 알고 계시는 거네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아마 너를 지키려고 그랬을 거야.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의 첫사랑이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그 편지는 무슨 뜻일까요? 정말 제가 아버지의 친딸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 건가요? 엄마는 그날 이후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어요. 마치 더 큰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으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 씨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태준 씨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태준 씨가 나오셨는데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세연아, 왜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야?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태준 씨의 거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침묵은 달랐어요.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죠. 태준 씨,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무슨? 엄마를 아시죠? 그리고 강릉에서 만났던 것도 맞고요. 태준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만 쉬고 계셨죠.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 박미현의 딸이라는 걸 말이에요. 태준 씨가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너를 만났을 때부터 미현이를 너무 많이 닮아서 금방 알 수 있었어.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셨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말할 수 없었어. 어떻게 말하겠어? 내가 너희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다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태준 씨가 정말 엄마의 과거 연인이었다는 걸 직접 확인하니까 더욱 현실감이 들었거든요. 그럼 저와 사귀기 시작한 것도 엄마 때문이었나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태준 씨가 급하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너 자체로 특별한 사람이었어. 미현이와는 전혀 다른. 하지만 결국은 엄마를 통해서 저를 만난 거잖아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태준 씨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 답을 듣기가 두려웠거든요. 태준 씨, 또 다른 비밀은 없나요?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태준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편지? 제가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세연아, 그건 확실하지 않은 일이야. 내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제가 태준 씨, 아니야. 태준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아. 하지만 태준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태준 씨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만약 제가 정말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면, 그리고 혹시 태준 씨와 관련이 있다면, 그럼 지금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을 확실하게 해결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태준 씨, 일어나세요. 응? 벌써 아침이야? 유전자 검사를 받아요. 태준 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나셨어요. 뭐라고? 제가 정말 누구의 딸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이렇게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태준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어.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때로는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는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으셨죠. 아마도 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태준 씨와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검사를 받고 나니 불안함이 더 커졌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사흘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태준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평상시처럼 지내자.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평상시처럼 지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태준 씨와 함께 있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정말 아버지와 딸 사이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와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저 왔어요. 엄마는 거실에 앉아서 뭔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들어오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죠. 세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검사 받으세요. 뭐, 유전자 검사요. 저랑 태준 씨랑 이미 받았어요. 엄마도 받으시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세연아, 그런 건 필요 없어. 엄마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추측만으로는 안 돼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날 오후,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내내 불안해하셨지만 결국 검사를 받으셨어요. 며칠 더 기다려야겠네요. 제가 말했어요. 세연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 정말 만약에 내가 태준 씨의 딸이라면 어떻게 할 거니?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사흘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태준 씨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같이 볼까?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봉투를 열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친 관계 없음.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행이야. 태준 씨도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 다음 날 엄마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는 혼자 가서 확인했어요. 친모 관계 확인됨. 역시 엄마는 제 친엄마가 맞았어요. 그럼 아버지의 그 편지는 무슨 의미였던 걸까요?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결과를 알려드렸어요. 엄마,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아버지와 엄마의 친딸이 맞아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울으셨죠. 엄마, 왜 우세요? 좋은 결과잖아요. 미안해, 세연아. 엄마가 너무 의심했어. 아버지도, 너도.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그 편지는 엄마에 대한 의심이었던 거예요. 엄마의 과거 때문에 저의 출생에 대해 의심하셨던 거죠. 엄마가 태준 씨와 헤어진 후에 바로 아버지와 결혼하셨나요? 응.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의심하셨던 거야. 내가 정말 자기 딸인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여전히 엄마의 첫사랑과 사랑에 빠진 상태였고, 엄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계셨으니까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는 오랫동안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세연아, 사랑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랑은 지나간 후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되거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색해졌죠. 태준 씨와 만날 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고 엄마를 볼 때마다 태준 씨가 생각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태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연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카페에서 만난 태준 씨는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커피도 거의 드시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태준 씨, 무슨 말씀하려는 거예요? 세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내가 너희 어머니를 알고 있다는 걸 숨기고 시작한 관계잖아.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밝혀졌잖아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그게 문제야. 이제 알고 보니 더 힘들어졌어. 태준 씨가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너를 볼 때마다 미현이가 생각나.
그리고 미현이를 생각할 때마다 너에 대한 미안함이 커져. 그럼 저는 어떡해요? 태준 씨를 사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을 거야. 너는 아직 젊으니까. 저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태준 씨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응.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날 이후로 태준 씨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문자도 전화도 없었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제 생활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엄마가 걱정하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릉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장소에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며칠 강릉에 다녀올게요. 혼자? 네. 혼자 있고 싶어요. 엄마는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 리조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죠. 결혼식을 올리려던 곳인데 이제는 그냥 추억만 남은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건 아닌 걸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태준 씨가 서 계셨죠. 어떻게 여기를? 너도 여기 올 것 같았어. 태준 씨도 저 옆에 앉으셨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만 바라봤어요. 태준 씨, 정말 후회 없으세요? 후회. 그럼.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럼 왜? 그래서 더 놓아줘야 하는 거야. 진짜 사랑한다면.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태준 씨가 일어나셨어요. 잘 살아, 세연아. 언젠가는 너를 진짜로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날 거야. 태준 씨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알았어요. 정말 끝났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혼자 그 해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받아들였죠.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강릉에 남기로 했어요. 서울로 돌아가서 예전 생활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그 리조트가 있던 자리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다 이야기라는 이름으로요. 단순한 이름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카페 문을 열고 해가 질 때까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주로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가끔 동네 사람들도 오셨어요. 평범하지만 조용한 일상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카페 운영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 소식은 가끔 인터넷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시고 건강해 보이셨어요. 다른 여자분과 재혼하셨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죠. 아마도 저처럼 혼자 지내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한 달에 한 번씩 강릉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혼자 사는 게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 온다고 하셨어요. 세연아, 후회하지 않니? 어느 날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뭘요? 이렇게 혼자 사는 건 말이야. 결혼도 안 하고.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생활이 제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가을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며칠 동안 계속 오셨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시네요. 제가 커피를 드리며 말했어요. 여기서 바다가 가장 잘 보여서요. 그런데 사장님도 참 신기하시네요. 뭐가요? 이런 좋은 곳에서 혼자 카페를 하시다니. 보통은 가족들과 함께 하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자가 편해요.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남자분은 며칠 더 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으셨어요. 아마 관광이 끝나서 돌아가신 것 같았죠. 그런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며칠 동안 오시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조용한 바다를 혼자서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엄마가 예정에 없이 찾아오셨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냥 딸이 보고 싶어서. 엄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어요.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선뜻 꺼내지 못하고 계셨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으셨어요.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해가 질 무렵 저는 엄마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세연아. 네. 엄마가.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날 밤 엄마는 카페에서 하룻밤 주무셨어요.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보낸 시간이었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엄마가 그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그 노래 아세요? 응. 옛날에 많이 들었던 노래야. 아마 태준 씨와 함께 들었던 노래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서울로 돌아가셨어요. 떠나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셨죠. 잘 살아라, 세연아.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엄마를 배웅하고 나서 저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사랑은 흘러갔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후회는 없어요. 정말로요.